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긴장된 회담 이후 발표되었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고 러시아 및 중국과 같은 적국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는 점차 선진 무기 공급이 끊기면서 방어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끄는 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서 탄산음료 구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며 새 농무장관 브룩 콜린스는 주 정부가 시범 프로그램을 제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아칸소주 주지사 사라 허커비 샌더스는 소다, 사탕, 디저트 등 구매 제한을 위한 연방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음료업계와 로비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대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의 구매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산음료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지지층의 반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서방국가 관광객들의 북한 방문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일부 여행자들이 북한의 특별경제구역 라선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독일 이중국적자인 웬디 아르바이트는 북한을 마지막 여행지로 방문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여행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북한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프로파간다 노래를 들으며 전통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중국 위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기념품으로 김일성 관련 서적과 김정은이 선호하는 담배를 구입했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현지 노래방에서 북한 체제 선전 노래를 부르거나 북한 주민들과 대화하며 문화적 교류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서방 관광객들의 방문이 허용된 지역은 라선에 한정되며 평양과 같은 주요 관광지는 아직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단결을 보여주려던 회담이 격렬한 논쟁으로 변했으며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전쟁 대응과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으며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노력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결국 우크라이나가 홀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푸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기업가와 연구자들에게 미국 방문을 피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안보 및 경제적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기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협상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저장성 등 주요 기술 허브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분야 기업가들의 해외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산업의 자립을 강조하며 기업가들에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기술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며 양국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생포된 2명의 북한군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한군과 전투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포로가 되는 것을 반역으로 간주하며 자폭을 포함한 극단적인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두 병사는 전투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혀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키이우에 억류 중이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위험이 커 남한으로 탈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혹한 군 생활과 열악한 전투 환경을 드러냅니다. 또한 북한 병사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얼마나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는지도 시사합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와 그의 형제는 루마니아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루마니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플로리다로 이동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테스는 그들의 방문에 불쾌감을 표하며 주 법무장관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검찰은 형제가 성인 콘텐츠 사업을 통해 여성들을 착취했다고 주장하지만 테이트 형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들이 3월 말 루마니아로 돌아가 검찰을 만날 계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마니아 선거 논란과 러시아의 개입 우려로 루마니아와 미국 간의 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쥐와 관련된 정체불명의 질병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 절반가량이 증상 발현 후 48시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이 질병은 출혈열 증상을 유발하며 1000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여러 마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 당국은 원인을 조사 중이며 검사 결과 이볼라와 마버그 바이러스는 배제되었습니다. 무장 갈등과 열악한 의료 시스템 등 여러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이번 발병이 발생해 대응이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의 WHO 탈퇴와 해외 원조 중단이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켜 질병 대응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신 AI 기술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이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싸고 비효율적이었던 인간형 로봇과 달리 AI 발전과 부품 비용 절감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형태 덕분에 기존 인간 환경에서 더 쉽게 적응하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로봇의 두뇌를 강화하기 위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인간형 로봇의 노동시장 내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세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을 민사 위반에서 형사 범죄로 전환하여 더욱 엄격한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을 시행하면 자원이 과부하되고 수감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슷한 등록 제도가 9.11 테러 이후 도입되었으나 비용 문제와 효과 부족으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개인이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EB5 프로그램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이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치해 투자,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과 같은 기업도 500만 달러를 지불해 고급 인력을 미국에 거주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EB5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으나 사기 문제가 있었음에도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EB5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며 대중의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도가 급락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주요 우려사항이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지표는 여전히 강하지만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과 대조됩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트럼프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내야 지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의 개명, 마운트 러시모어의 트럼프 얼굴 추가, 트럼프의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그린란드를 레드, 화이트 앤 블루랜드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연장해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도 제안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인플레이션 등 실질적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업적을 기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직원들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한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을 지지하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토요일에 발송된 이 이메일은 직원들에게 지난주 성과 5가지를 월요일 밤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고위 관리자들은 이 지침에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응답을 보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응답 지연이 머스크의 계획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식 및 경제 개발 협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엔 결의안이 유럽 국가들에 의해 수정되면서 자국 제안에 대해 기권하는 외교적 좌절을 겪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경제협정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상과 유사하게 히토류 원소 접근권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협정에는 유럽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워싱턴과 경제협정을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상위 10% 소득자들이 전체 소비의 49.7%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층의 소비는 12% 증가했지만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부유층의 재산이 증가하며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 고급 여행, 프리미엄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층 소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유층 소비 감소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